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1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은요, 소중한 구독자분의 댓글을 하나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댓글은요, 이재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낯익은 이름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미준을 함께 해주신 분인데요.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시리미티드 관련된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렸는데요. 그 기사를 읽어보시고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저도 투자 중이라서 어제 어닝콜이랑 좀 꼼꼼히 봤는데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앞으로 투자를 더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틱톡이 틱톡샵을 만들면서 아세안의 사용자가 1억 명이 넘는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 채널이랑 유명 인플루언서 유치하는데 열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1분기보다 2분기에 전체 에비타 수익은 좋아졌지만 전자상거래는 좀 줄었던데 틱톡에 대항하기 위한 지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틱톡이 아세안 시장의 진심이고 이미 유저들이 많이 있어서 틱톡샵은 파괴력이 있을 것 같아요. 2등, 3등 하는 라자다 그리고 토코피디아 같은 경우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여하튼 다시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서 시리미티드도 마냥 편하게 이익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시 경영진의 실행 능력을 높이 사서 조금 더 투자했지만 아주 편한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C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몇 자 적어봅니다 라고 아주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재영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C리미티드 관련된 분석 기사를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같은 내용이 등장하더라고요. 이번 어닝 실적 보고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틱톡과의 새로운 경쟁 구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지금 현재 흑자 전환을 막 하기 시작했던 C리미티드가요. 다시 그 기간이 좀 연장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다시 적자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번 어닝콜에서요. 애널리스트들이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은 이러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2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보였는데 다시 적자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좀 우리가 투자에 좀 열을 올려야겠다. 다시 치킨잼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틱톡은 물론 만만치 않은 위협이다. 그렇지만 시리미티드는요. 이미 이커머스 쪽에 플라이휠, 즉 네트워크 효과를 구성해 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이미 사용자의 수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마켓의 존재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따라서 경제적 해자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기업이 C리미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틱톡을 계속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요. 시장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당분간 시장 점유율에 집중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수익성의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성의 타격을요.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는 기업이 C리미트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지금 현재 현금 그리고 유동성 자산이 77억 달러나 이미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요. 현금을 태워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시 마케팅에 집중을 하면서 현금을 태우게 돼도 얼마든지 견딜 힘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유동성 위기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시장의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이 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C리미티드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지속 가능한 흑자 전환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29%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따라서 지금 부분은 2022년 11월 지지선 부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다. 따라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낮다. 이러한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C리미티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 기사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모멘텀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지지선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분간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경제적 해자가 이미 마련돼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52%, S&P 500은 0.76%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가장 좋지 않았는데요. 마이너스 1.15% 큰 폭으로 하락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어제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요. 아이온큐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2.02% 보여줬고요. 스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51%, 나비타스가 마이너스 8.44,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4.5, 스페이스, 버진 갤럭틱이 마이너스 4.15,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마이너스 3.97,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3.95, AMD 마이너스 3.74, 니오 마이너스 3.63% 보여주면서 시장의 하락 추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도드라지는 점은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나비타스, 아이온큐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막 300%, 400%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거든요. 따라서 어제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 주식의 주가가 왜 떨어지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을 내신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요. 트레이딩을 합니다. 즉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수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을 100만 원을 넣었는데 100만 원이 갑자기 3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팔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따라서 특정 기업의 미래가 아무리 전망이 좋다고 해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요. 단기 투자자들로 인해서 급격한 주가 하락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일단 모멘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공포 세일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패닉 세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주식을 파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은요. 계속해서 이러한 모멘텀의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하락 추세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은 역시 테슬라입니다. 마이너스 3.16% 기록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투자하면서 굉장히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테슬라는 원래 변동성이 극심한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단기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주가가 막 올라가고 또 갑자기 떨어져야 매력이 있는 종목이 되거든요. 따라서 테슬라는 정말 많은 장기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반면 단기 투자자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종목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면요. 그만큼 단기간에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모멘텀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요. 지금부터도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테슬라 주가는 $100 근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많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저점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메타 플랫폼즈 마이너스 2.54%, 메타도 의외로 변동성이 극심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넷플릭스 마이너스 1.95, 아마존 마이너스 1.89, 엔비디아 마이너스 1.03, 구글 마이너스 0.89, 애플 마이너스 0.50, 마이크로소프트 0.24% 떨어지면서 메가테크 기업들이요. 완전히 다 전몰하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이미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에서는요. 13F5 시즌 특집 3부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앞에서 공유해드렸던 1부, 2부에서는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명 헤지펀드들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엿봤는데요. 오늘 3부 방송에서는 이들 포트폴리오의 좀 종합적인 서머리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왜냐면 제가 바드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번에 13F5를 제출한 헤지펀드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3년 2분기의 실적을 보고한 13F5를 제출한 헤지펀드의 숫자는요. 총 1673개입니다. 그 전분기에는 1682개였는데 1673으로 줄어들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헤지펀드가 이 13F5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운용 자금의 규모가 $1억 달러가 넘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따라서 지난 분기에 비해서 운용 자금의 규모가 줄어든 헤지펀드가 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1673개나 되는 헤지펀드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몇 주 이후에 이 종합적인 전체 헤지펀드의 움직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이 중에서 우리가 슈퍼 인베스터라고 부르는 정말 큰 손들의 움직임이 종합적으로 어떤지 여기에 대한 현황을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요. 일단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1673개나 되는 헤지펀드 중에서 어떤 헤지펀드의 운용 자금이 가장 커다란가, 그 순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 탑 10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 자금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커다란 헤지펀드는요,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고 있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입니다. 운용 자금, Assets Under Management가 무려 170빌리언이나 되거든요. 자, 그리고 2위를 보시면 155빌리언을 운영하고 있는 시타델이라는 투자기관이고요. 3위를 보시면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가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운용 자금의 규모는 120빌리언이고요.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이 두 개의 투자기관,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는 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확인했죠. 그래서 2위와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시타델 그리고 밀레니엄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를 잠깐 체크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시타델 어드바이저 홀딩즈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지금 현재 투자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1위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요. 지난 분기에 보유 비중을 149.5%나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2위를 보시면요. 인베스코 QQQ ETF가 올라가 있습니다. QQQ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죠. 자, 그런데 QQQ의 보유 비중도 38% 이상 증가를 시켰거든요. 그 얘기는 시타델이라는 투자기관이 보기에는 향후에도 테크 주식의 추세가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은 T-모바일입니다. 21% 더 샀고요. 보스턴 사이언티픽 코퍼레이션 2.96% 보유 비중을 증가시켰습니다. 5위를 보시면 친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맥도날드고요. 맥도날드의 지분도 58.95% 증가시켰습니다. 6위는 메타 플랫폼주인데요. 메타 플랫폼주는 조금 팔았죠. 40% 가까이 보유 비중을 감소시켰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마존은 257%나 보유 비중을 증가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파이가 등장합니다.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예상을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 비중을 400% 가까이 증가시킨 거죠. 마지막으로 인투이티브 서지칼 역시도 289% 보유 비중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요. 운용자금 기준으로 했을 때 세 번째로 커다란 헤지펀드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홀딩즈의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요. ETF입니다. IVV, 스파이랑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스파이에 비해서 수수료가 조금 더 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려 보유 비중을 700% 증가시켰습니다. 그 얘기는요.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보기에는 지금 미국 증시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역시도 331% 보유 비중을 증가시켰고요.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 152% 더 샀습니다. 엔비디아가 4위인데요. 엔비디아 역시도 58% 증가시켰고요. 6위는 아마존은 13% 소량으로 매도를 했고요. 메타 플랫폼즈 역시도 3% 팔았는데요. 그래도 역시 6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7위는 홈디포인데요. 홈디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샀죠. 2340% 보유 비중을 증가시키면서 탑10 안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스턴 사이언티픽 코퍼레이션, 알파벳, 액티비전 블리자드, 어도비 이런 종목이 지금 탑10 안에 속해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우리가 운용 자금 기준으로 최고의 헤지 펀드들의 포트폴리오를 잠깐 엿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헤지 펀드는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볼까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탑 20 베스트 퍼포밍 헤지 펀드, 수익률이 가장 좋은 헤지 펀드의 리스트인데요. 보시면 3년 평균 수익률이 69%, 64%, 57% 굉장한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지금 AUM이 운용 자금의 규모가 2빌리언이 넘어가는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헤지펀드 하나가 보이는데요. 윌리엄 하니시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패코닉 파트너즈입니다. 자, 그러면 패코닉 파트너즈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패코닉 파트너즈 홀딩즈의 포트폴리오 현황인데요. 한 종목에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퀀타 서비시즈라는 종목 PWR에 52.46%의 자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분기에 0.63%니까 아주 소량으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퀀타 서비스라는 종목은 찾아보니까요. 그린 에너지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웨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산업자입니다. 21.19%라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1.4% 투림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은 다이콤 인더스트리가 17.3% 그리고 지난 분기에 17% 정도 추가 매수를 했고요. 네 번째는 마스텍 INC 3.7%의 자금이 들어가 있고요. 지난 분기에 새롭게 매수한 종목이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은 우버 테크놀로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분기에 60%를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5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투일리오의 이름도 보이고요. 새롭게 매수를 했죠. 실리콘 레버러토리즈, 풀 코퍼레이션, 비바 시스템, 클라우드 플레어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요. 쇼피파이를 이번에 1400% 보유 비중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굉장히 전망을 좋게 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큰 손들의 투자 현황을 요약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600개가 넘어가는 모든 헤지펀드들의 투자 현황이 녹아져 있는 그런 통계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슈퍼 인베스터라고 부르는 스마트 머니죠. 큰 손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종합적으로 요약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약본은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헤지펀드들의 투자 현황이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 77개입니다. 따라서 운용 자금 규모가 굉장히 커다랗고 또 인기가 많은 이런 헤지펀드들의 투자 현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77개 헤지펀드 큰 손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2023년 2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헤지펀드들 큰 손들이 매수한 종목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랭킹은요.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매수를 했는가 여기에 기준을 맞추고 있고요. 총 9곳의 슈퍼 인베스터가 투자한 종목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 뒤를 보시면 8곳의 헤지펀드가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마존닷컴, 두 번째는 비자, 세 번째 월트 디즈니, 마지막으로 JP 모간이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시면요. 총 7곳의 스마트 머니한테 선택을 받은 종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SMC. TSMC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까지는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요. 이번 분기부터는 많은 스마트 머니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알파벳입니다. GOOG죠. 세 번째 마스터카드, 네 번째 웰스파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요. 총 6곳에서 매수한 종목이 많이 보이는데요. 엔비디아가 나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TSMC와 마찬가지로 지난 분기까지는요. 헤지펀드들이 잘 매수하지 않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 인기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메타 플랫폼즈, 워너브라더스, 그리고 인터내셔널 플레이버즈 앤 프라그넌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벳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따라서 알파벳은요. GOOGL 그리고 GOOG를 합치면요. 7곳 그리고 6곳이기 때문에 총이 13곳이잖아요. 따라서 사실상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구글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요. 보유 비중의 증가 추세로 다시 한번 등수를 매겨봤습니다. 따라서 특정 스마트 머니가 굉장히 많은 자금을 한꺼번에 넣게 되면 상위에 랭크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가장 많은 자금이 갑자기 올라간 종목은 AMR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투자 기관에서 굉장히 몰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자금이 몰린 종목은 콘솔 에너지고요. 2곳의 스마트 머니가 투자를 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총 6곳의 스마트 머니가 이번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자금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웨더포드 인터내셔널, 여섯 번째 차터 커뮤니케이션, 일곱 번째 옥시덴탈 페트로리엄이고요. 아홉 번째가 스텔란티스, 그리고 열 번째 테렉스 코퍼레이션이 등장한다. 따라서 이런 종목은요.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매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매도의 개수가 지금 매수보다 훨씬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총 77곳의 스마트 머니 중에 무려 19곳에서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일부 매도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18곳에서 알파벳 GOGL을 정리했고요. 세 번째로 메타 플랫폼즈를 판 기관은 16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알파벳이 다시 나오죠. 따라서 GOG 그리고 GOGL을 합치면요, 18 더하기 16이니까 34곳의 스마트 머니가 이번에 알파벳을 일부 매도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15곳에서 아마존닷컴, 그리고 12곳에서 세일즈포스, 그리고 비자, 오라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애플, 이런 종목들이 가장 많은 기관에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 비중이 감소된 추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등수를 매기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91% 감소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이 감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총 두 곳에서 주식을 많이 팔았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원메인 홀딩즈 역시도 두 곳에서 상당히 많이 비중을 감소시켰고요. 세 번째는 메타입니다. 총 16곳의 스마트 머니가 이번에 감소시키면서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다섯 번째 아마존닷컴은 15곳에서 주식을 좀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고요. 18곳의 투자기관 스마트 머니가 이번에 주식을 매도했는데 다행히 보유 비중으로 따지면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도 12곳에서 정리하면서 0.3% 정도 자금이 빠져나갔고요. 그 밖에도 브룩필드 코퍼레이션, 클리브랜드 클립,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는 종목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스마트 머니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랭킹입니다.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77곳의 스마트 머니 중에 31곳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위를 보시면 알파벳인데요. GOGL 그리고 3위에 GOG, 두 종목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30곳 그리고 28곳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의 투자 기관에서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1위는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알파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4위를 보시면 아마존닷컴이고요. 24곳의 스마트 머니가 보유를 하고 있다. 5위는 비자, 6위는 메타 플랫폼즈고요. 7위는 버크셔 해서웨이, 8위는 마스터카드, 9위는 웰스파고, 10위는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종목들이 가장 많은 투자 기관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보유 비중으로 다시 한번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비중을 기준으로 해도 1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당당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버크셔 해서웨이, 3위는 알파벳 GOOG가 선정이 됐고요. 4위는 메타 플랫폼, 5위가 아마존닷컴, 6위는 버크셔 해서웨이고요. 7위는 알파벳 GOGL이 나옵니다. 따라서 보유 비중을 기준으로 해도 지금 GOG, GOGL을 합치면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1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뒤에 비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스터카드, 애플, 이런 종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등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어제도 미국 증시의 하락 추세는요, 오히려 가속화됐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 공개 현황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충격적인 현황을 봤죠. 마이클 버리가 그의 포트폴리오 94%를 지금 미국 증시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마이클 버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 그의 명성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시장에 얼어붙기에 충분한 그런 하나의 카탈리스트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어제 이제 FOMC 미팅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Federal Reserve Officials, 연준의 위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에 FOMC 미팅에 참가했던 연준 위원들이 걱정을 표시했다.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페이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컨디션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어제 발표된 의사록에 나와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월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요, 연준에서는 0.25%포인트 추가적으로 금리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시장의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다. 따라서 금리 인상은 여기가 끝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의 내용에 따르면요, 전혀 다른 얘기가 써 있습니다. 많은 멤버들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커미티가 목표로 하는 2%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 또 하나 문제는요, 레이버 마켓입니다. 고용시장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뜨겁다. 따라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요, 아마도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아마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지금 미팅 서머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결정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발표되는 데이터, 들어오는 데이터, 경제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할 것이다. 따라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요, 86.5%라는 너무나 높은 확률을 가지고 다음 9월달 미팅이 끝나고 나서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좀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타나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실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어제 연준의 의사록은요, 긍정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 추세가 가속화됐던 세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웰스파고입니다. 웰스파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의 가장 커다란 금융기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어제 웰스파고가 얘기하기를요, 미국 증시가 9%까지 떨어질 수 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웰스파고가 수요일날 발표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그들이 믿기로는 투자자들이 경제의 둔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이 멈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리세션이 내년 초에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웰스파고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S&P 500이 200에서 400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수준은 4,400을 넘어 있는데 거기에서 4,000 혹은 4,200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슬로잉 이코노미 그로스, 지금 현재 경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경제가 둔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2023년 말까지 지속될 거고요. 결국은 2024년 초가 됐을 때 리세션이 발생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경제학자 중에 소프트 랜딩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반대되는 의견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세션은 온다. 이렇게 핵심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경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약화된다면,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문제가 뭐냐면요, 기업들이 만드는 어닝이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요, 주가는 어닝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주가 역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S&P 500 인덱스의 어닝은 205달러다라고 얘기합니다. S&P 500의 인덱스 어닝은 뭐냐면요, S&P 500은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우량 기업 500개가 들어가 있죠. 이 500개의 기업이 만들어내는 어닝이 있잖아요. 이 어닝을 다 합친 것을 S&P 500 인덱스 어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다 합치면 205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올해 말이 됐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닝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결국은 S&P 500의 주가는요, 4,000에서 4,200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멀티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4,000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4,000을요, 우리가 205로 나눌 수가 있겠죠.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멀티플을 역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요, 멀티플이 19.5배 정도 된다면 아마 4,000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멀티플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면, 그래서 4,200을 만약에 우리가 나누게 되면요, 나누기 205를 하게 되면 멀티플이 20.5배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웰스파가 보기에는 실적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리세션이 찾아오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어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업의 어닝은 205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205까지 떨어졌을 때 멀티플이 19.5배까지 감소한다면 주가는 4,000, 그리고 만약에 20.5배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4,20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엔비디아 목표 주가가 570까지 갔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이번에는요, 800이 등장했습니다. 그 투자기관의 이름은 로젠블랏이고요. 로젠블랏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젠블랏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점점 더 불리시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널리스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한즈 모스맨입니다. 자, 이번에 너무나 불리시한 의견이기 때문에 이 한즈 모스맨이라는 전문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8,549명의 월가 전문가 중에 12위에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 상위 1%도 아니고 상위 0.15% 정말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분의 석세스 레이트는 68%, 따라서 10개 정도 전망을 하면요. 그 중에 7개 정도는 맞아 떨어지고 지난 1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 26.6%를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불리시한 전망을 내놨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어쨌든 한즈 모스만이 얘기하기를요. 프라이스 타겟을 이번에 원래 600을 가지고 있었는데 800까지 올린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가 434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84% 추가적인 여력이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더블 간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과장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에 그들의 챌린지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계속해서 칩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들의 GPU는 계속해서 향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쪽에 반복 매출이 그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아직까지도 초기에 불과하다. 얼리 이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전문가가 이렇게까지 엔비디아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 그리고 굉장히 불리시한 의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여기 등장하는데요. 자, 이 전문가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 하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전문가가 보기에는 세큘러 성장, 따라서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여러 개가 있다. 첫 번째는 AI, 두 번째는 자율주행, 세 번째는 메타버스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테크놀로지가 앞에 나와 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800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AI 전쟁도 역시 얼리 이닝에 불과하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탑 네임이다. 최고의 기업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가 있다. 다른 기업들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뒤에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솔루션이 존재한다. 따라서 하드웨어도 최고의 기업이지만 소프트웨어가 경제적 혜자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어닝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안겨주고 있는데요. 모스맨이라는 전문가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예상이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맨이 예상하기를 이러한 높은 전망치를 넘어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뉴스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더 사고 싶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5년, 10년 동안 엔비디아가 꾸준한 성장을 할 것이 굉장히 확실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 문제는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추가 매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좀 거품이 좀 잦아들면서 좀 엔비디아의 그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예상 주가만 올라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불만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테슬라 관련된 굉장히 커다란 호재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텍사스에서 승리를 거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정부가 이번에 승인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승인이냐면요, Technology in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테슬라가 구축하고 있는 슈퍼차저가 있잖아요. 이 슈퍼차저가 자격을 가지게 됐다. 어떤 부분에 대한 자격이냐면요, 연방 정부에서 나눠주는 정부 보조금을 얘기합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봐야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장 커다란 리시펀트, 수혜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 정부에서요, 이번에 이제 전기 충전소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골고루 이제 주마다 나눠주는데 거기서 많은 자금을 받은 것이, 가장 많은 자금을 받은 것이 텍사스 주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 하나가 있었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연방 정부의 룰에 따르면요, CCS 방식, 따라서 이제 충전 방식이 테슬라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CCS 방식이 있잖아요. 이 CCS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 원래 이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뭐냐면요, 주정부에서 그들 자신의 리퀘어먼트를 바꿀 수가 있다.
애드할 수 있다, 첨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텍사스 주에서는요 CCS 방식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슈퍼차저 즉 NACS 방식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룰을 수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워싱턴주 그리고 플로리다 주도요 디스커션 토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켄터키 주에서는 이미 테슬라의 NACS 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다른 기업들은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을 다른 기업들이 독식하겠다, 테슬라에서 못 가져간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주정부에서 하나 둘씩 규칙을 바꾸면서 테슬라의 NACS 방식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텍사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보조금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이번에 테슬라에 찾아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8월 1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방송을 하면서 어떤 날은 방송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고요. 또 어떤 날은 좀 힘들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며칠 동안은 제가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걱정이 되는데요. 내일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방송을 진행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